사실은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작품은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여기서는 프랑스와즈로 나오지만 사실은 셀레스트라고 하는 하녀가 있었는데 그 셀레스트한테 드디어 내가 이제 마지막 그 punk트를 찍었다. 예, 끝을 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글쓰기가 굉장히 급해져서 앞에서 보았던 그런 아주 그 세련되고 그리고 섬세하고 이제 이러한 맛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7권이 아니라 7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예컨대 그 이제 알베르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팡예네 그러니까 뭐니까 갇힌 여자라고 얘기되고 또 하나는 도망간 여자, 사라진 알베르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다시 찾은 시간이라고 하는 마지막 권이 있는데 이거는 프루스트가 이제 그 자기가 쓴 원고로만 남겨놨지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정서를 하거나 그 많은 그런 출판을 스스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 작가의 작품을 자가 출판을 했을 때 그 작품이 이제 정본으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작가가 이것이 내 작품이다 하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언제나 수없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3권은 사실 출판이 스스로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 특히 이제 제 1권이나 2권 같은 거니까 꽃피는 그늘 아래서라고 하는 그 작품은 꽁꾸루상을 이제 받은 건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프루스트의 그런 거의 광적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글쓰기의 노력이 아주 빈틈없이 전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많이 이게 흐트러져요. 많이 흐트러지고 그거는 그 마지막에 이제 엄청난 그런 건강의 위협이나 그리고 거의 뭡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야말로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죽음과의 그런 그 맞대결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즘도 그런 글쓰기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왜 글을 쓸까? 인간이 왜 이 이야기를 쓸까? 천일여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왜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다시 발견하지 못하면 처형을 당하게 돼 있죠. 그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끊임없이 그 대치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죽음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 그 회화를 보게 되면 토데스탄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죽음의 무도라고 그러냐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무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말기에 오게 되면 프루스트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기 때문에 끝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글쓰기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 다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어쩌면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그 독자의 의무가 있다면 그걸 아마 다시 한번 쓰는 작업을 통해서 쓰는 작업이 아마 독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스트가 이 스노비라서 아주 철저한 스노비예요, 사실은. 속물인데. 근데 나중에 그 속물을 문학화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이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속물도 어떤 속물이냐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완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속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만 속물 생활에 젖어가지고 오데트한테 빠져가지고 불쌍하게 한 일생을 이제 버린다면 사실 그 수완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마셀이라고 하는 이 화자는 이제 이 화자는 바로 수완이 빠져든 그 늪으로부터 이제 문학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빠져나오지요. 그게 바로 큰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프루스트 스노비 되었다가 스노브를 통해서 배운 거를 또 스노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썼던 게 아니라 그건 수완이고 바로 이 스노브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어떤 문학의 영역 속으로 옮기려고 했었던 그게 뛰어난 작품이죠. 그게 뛰어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모든 천사는 타락 천사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순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타락 안 한 거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럽혀지 비순수화되지 않은 게 있는 것처럼 순 이데올로기야, 순 거짓말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파란 잉크물로 다 차여져 있는 그런 웅덩이에 어떻게 들어가서 하얀 얼굴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망이야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파란 잉크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파란 잉크를 연구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통해서 파란 잉크가 아닌 딴 잉크가 있는 어떤 그런 셈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있어야 하는 필연성을 발견해내고,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부축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비판 정신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이 타락에서 나오고 비순수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천국이 따로 있고, 그리고 무슨 순수가 따로 있고, 그런 거, 그 광고에나 있는 거지.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마셀 프루스트가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란 거. 그런 면들을 우리가 앞으로 점점 알게 될 겁니다.